2024년 9월 9일 마감 시황 및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하나가 나왔죠. 예상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를 0.5%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0.5% 기대가 2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뭐 40%대 비컷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M7이라고 했던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3에서 5, 4%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가 브로드컴이 10%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 TSM 많이 들어봤던 TSMC 역시 4% 하락을 했고요. 뭐 마벨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암, ASML 다 5에서 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8%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이 두 개가 이슈가 좀 됐는데 반도체 오늘 시작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국내 증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뭐 오늘 음봉 시작을 했죠. 그런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일 대비 8.32포인트만 하락을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개파락 후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메꿔줬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전일 대비 전 거래일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70%가 안 나왔어요. 외국인이 5천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 그나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446억밖에 안 되고 역시 개인들이 4,7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90%죠. 코스닥도 역시 반등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3% 하락 출발을 했는데 뭐 거의 뭐 0.5% 가까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한 2.5%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섹터 확인해 보게 되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경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비만 인구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30년 12억 5천 명 성인 비만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비만 때문에 당뇨병,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 암 이런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치료제에 대한 니즈는 더욱 증폭이 될 것이다. 중국도 경제 발전이 되고 물론 경계가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그런데 비만 관련된 비용을 계속적으로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는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주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해리슨 부통령이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경협주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은행업에 대해서 펀더멘탈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급액 대출 금리가 모든 대출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확인해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한 실망 이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을 해서 테슬라가 8%, 리비안이 3.7%, 루시드가 1.65%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유안타 증권에서는 글로벌 EV 수요 둔화가 지속되게 되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23년만 하더라도 2년 후 실적 추정치를 밸류에이션에 적용했으나 현재는 수요 둔화 지속으로 기업들의 계획된 생산 능력 축소 가능성, 기존 생산 능력 가동률 추이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3사 있죠. 대형 3사는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LFP, 리튬, 인산철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부품주도 역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전고체 안에서는 에코프로머티가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뭐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종목 쪽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약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의 자사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대신 테슬라의 향후 소프트웨어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AI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하락을 했는데 전선 전력 설비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조금 반도체 보게 되면 AI 전선 전력 설비가 다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 LPG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WTI가 10월분 인도분 가격이 전월 대비 2.4% 하락을 하게 되면서 2.1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를 좀 보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나왔던 게 화장품이에요.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VT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리기판은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인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이걸 만들려면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력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야놀자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지난 주말에 계속 이슈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야놀자 기업 공개가 내년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아주아이비 투자 이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인 거죠. 이 안에서 종목을 좀 확인을 해보는데 ITM 반도체가 오늘 11%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가 반도체, 죄송합니다.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덕산네오록스는 반도체고요. OLED, 뭐 스마트폰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HK노에는 비만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 같은 경우 뭐 스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2차 전지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에 걸쳐서 얘기를 좀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싹 AS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M 반도체가 상승을 했어요. 뭐 반도체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아이폰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언제 했냐?
8월 29일 날 매수 타이밍으로 잡혔어요. 8월 29일 날 매수 타이밍으로 잡혔고 지지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거의 뭐 8% 9%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요. A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목표 주가 29,000원을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반도체 아이폰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 OLED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덕산네오룩스가 같이 상승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H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전 고점이 여기 있었고요. 돌파하고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박스권 상단에 다시 한번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36,000원 돌파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36,0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41,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7일 연속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36,000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3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F 볼게요. LF 보게 되면 얘기 나오는 게 르트리오 오도리페랑 한국에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향수예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매수가 8월 23일 날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아주고 오늘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거 내일 조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14,900원을 이탈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14,900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중기적인 관점으로 16,4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LF 주가는 바닥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바로 볼게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전 에코프로 회장 경영 복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6개월 만에 경영권 복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2천억을 들여갖고 양극재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물론 그게 에코프로머티가 유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저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저항 돌파 후 횡보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뭐 4%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한번 108,000원대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많이 동반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9만원 계속 지지를 좀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원 돌파 시 매수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9만원 손절가 잡으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TCC 스틸까지 같이 좀 확인을 해 볼게요. TCC 스틸은 유가경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에서 요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하나가 나왔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늘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35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38,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3800원 돌파 355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돌파를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 한 20% 정도 추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K노엔은 전 고점이 여기였죠. 살짝 이탈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오늘 빠르게 반등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인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목표가 7만 원에 대한 이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K캡이죠.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비만 관련주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리포트, 그 다음에 뭐 식도 역류질환 이 이슈보다는 비만 관련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쉬운 건 뭐냐면 뭐 아침에 하락 출발해서 반등이 나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반등이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뭐 조금 한 템포 늦춰서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내일 지금 기준만 보게 되면 나스닥 그 다음에 S&P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0.7%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거의 0.5%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출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살만한 종목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종목을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종목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딱 한 종목 나왔습니다. 지누스가 나왔어요. 지누스가 관심 종목으로 좀 나왔는데 실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작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2023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53억에서 60억으로 올랐고 본격적으로는 240억, 64, 24잖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24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바로 증가를 할 것인가, 내년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분기를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근데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4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게 되면 작년 고점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였죠. 그런데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다가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을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면 19,000, 여기 고점 있죠. 19,150원, 19,150원, 19,150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가는 4%를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지금 25,5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나온 종목은 이 종목 하나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미 선물은 나쁘지 않아요. 미 선물은 나쁘지 않은데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거래량에 수급이 붙으면서 뭐 그동안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선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한번 다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9월 9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끝나면 추석인데 추석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폭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그런 만큼 뭐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무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